영국의 어느 주택.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허락 못한다. 내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니? 그런데 뭐? 막노동. 내 당장 그놈부터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젊은 여성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결혼을 반대하던 이 여성의 아버지가 한국까지 찾아와서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국인 남자에게 무릎까지 꿇고 오열하며 무언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유명 건축 대기업에서 건축 관련 사무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회사원 태아라고 합니다.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무직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 관련 업종에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제 친구들은 여자가 그런 곳에서 일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냐고 걱정도 하는데요. 정작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건설 현장을 많이 다녀보았던 경험 때문인지 오히려 현장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조금은 특이한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처럼 사무직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져 오던 건축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저에게는 늘 건축업에서 일하는 남자와는 만나지 말라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그런 당부를 하셨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드리곤 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딸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요. 어느 날 저는 제 인생 역대급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는데 이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날이었죠.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이 있었는데요. 컨디션이 좋지 않던 날이었지만 그날이 아니면 한동안 보육원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기에 무리해서 봉사활동을 가는 바람에 다음날 출근을 해서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축 사업건을 정리하던 도중에 스케줄 변경건과 관련된 파일을 누락시켰던 것이죠. 이로 인해 저희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조정하여 현장 업무를 무리하게 앞당겨야 했어요.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위기였죠.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큰 돈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었고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저는 평생 노예처럼 빚만 갚다가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제 인생이 폭망하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이 위기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유일한 방법은 현장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고 무작정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무리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 자체가 안 된다면서 말이죠. 100번 맞는 말이었고 제 입장에서 강요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기에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얼마나 앞당겨야 한다고요? 그 정도면 한 달 정도만 빡세게 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대신 현장 인부들 추가 수당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면 제가 사람들을 한번 설득해보죠. 이 남자는 저에게 제안을 했고 저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인부들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이 엎어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결국 그 동양인 남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스케줄 조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동양인 남자 덕분에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이 일이 끝나고 감사의 의미로 현장 직원분들과 회식을 했고 이날 저를 도와준 동양인 남자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날 우리 모두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저는 한국인 남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인 남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은 업종에 일을 했기에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인은 나이를 분간하기 힘든
특유의 신비한 얼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단기간에 서로에게 깊이 끌려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만난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채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혀를 찌르고 질문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만난 사이고 남자친구는 한국인 건축 현장 직원이라고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허락 못한다. 내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니? 그런데 뭐? 막노동. 내 당장 그놈부터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평소에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던 아버지였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지 여쭤보았지만 끝내 그 이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남자친구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벽돌공이라는 특수직을 맡고 있어서 연봉도 남부럽지 않게 버는 능력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돈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뜻을 굽히지 않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아예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기어이 저희 아버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인가? 외국인인데 낯이 있구만. 어디 출신인가? 뭐? 한국. 그렇구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일세. 자네는 내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수 있겠나?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자네를 반대할 수밖에 없네. 가족의 반대에도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 자네가 사랑하는 내 딸이 불행해질 걸세. 2번 생각해 볼 것도 없네. 내 딸과 헤어지게.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에게 저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고 남자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와 헤어지려고 하면 어쩌지? 남자친구가 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저를 만나면서도 안색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기에 점점 불안해졌죠.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결국 저에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태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가족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만 좋자고 이렇게 만남을 지속할 순 없잖아. 결국 이건 태아 널 불행하게 만들 거야.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빨리 우리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남자친구가 야속했지만 저는 이대로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이미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린 남자친구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매달린다면 서로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만 나타날 것 같았기에 인정하긴 싫었지만 남자친구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훨씬 남자친구를 사랑했었나 봐요. 헤어진 이후로 죽을 정도로 심각한 몸살에 걸리고 죽을 정도로 슬펐거든요. 무언가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늘 제 머릿속에는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가 폐인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스스로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보육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라도 봐야 머릿속에 남자친구의 기억을 잠시라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보육원에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 남자친구는 해당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남자친구를 홀로 키우시던 아버님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자친구는 이 보육원으로 입양된 거였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과 사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동료분을 구하다가 떨어지는 벽돌 더미에 깔려서 돌아가셨어.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너랑 있으니 또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하게 되네. 이날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제가 이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의 반대에 맞서 싸우자고 설득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한 최선이라고 말이죠. 저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가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인이었고
사실상 우리가 원한다면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싶었기에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의 신락 같은 희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저희들은 물 한 잔 얻어 마시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후 한국으로 넘어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비록 가족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낯선 국가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나라였습니다. 다소 성격이 급한 것 같아서 조금은 무섭긴 했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 배려심이 깊었고 따뜻한 감정을 지닌 한국인들이 많았죠. 게다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과연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선진국이라고 불릴만 하더라고요. 교통 시스템도 엄청 편리해서 마음만 먹으면 한국 내에서 못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제가 영국에서 먹어본 한식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음식들이 즐비했죠. 그렇게 한국의 생활을 즐기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외식을 하자고 해서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죠. 저희 아버지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넋이 잠깐 나가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다. 어디로 가면 너와 박서방을 만날 수 있는 거니? 초행길이라 길 찾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구나.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 근처에서 하루 묵고 있을 테니 내일쯤 와도 상관없다. 느닷없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외식은 접어두고 집으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날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과거 시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목숨을 구해주신 동료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려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죠. 그런데 얼마 전 저와 헤어지라고 종용하기 위해 남편을 만났을 때 시아버지를 빼다 박은 남편의 외모가 너무 낯이 익었던 아버지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보고 다녔던 것이죠. 저희 남편과 저, 그리고 아버지까지 합세하여 이날은 서로 고통과 용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서로를 용서했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2달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입에 맞으시다나요? 영국으로 음식을 보내준다고 해도 꼭 한국에 직접 와서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절친이셨던 저희 시아버지 생각도 나고 한국 특유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서 말이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병원. 환자분, 당장 수술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술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한 젊은 여성에게 난처한 듯 수술을 강하게 설득을 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젊은 여성 환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이 수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혀지고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한국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여성 조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곳은 조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과격한 운동들을 좋아했죠. 제가 푹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해 오던 운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태권도라는 운동입니다. 한국의 대표 운동 종목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고 날렵한 몸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운동이죠. 남편과 저는 사부와 제자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절친으로 지내오다가 어느덧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일까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행복을 신이라는 존재가 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고함을 치거나 목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운되거나 거칠어지고 잘 쉬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해서 활동을 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피로 증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더 심해졌죠.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상 증세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은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후두 쪽에 종양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암이 초기 단계이고 다른 부위까지 전이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저도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아직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건강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그 좌절감은 더욱 컸죠. 남편과의 오랜 연애 기간 끝에 겨우 결혼을 했고 이제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니요. 생각이 복잡해서 암을 진단받은 첫날에는 수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하면 미리 말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남편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수술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완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 거 아냐? 안 되겠다. 내일은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보자.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면서 저에게 내일 당장 병원에 같이 가자고 흥분을 했죠.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남편에게 더욱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병이나 걸리는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마웠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남편을 봐서라도 기운 내서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겠어. 의사 선생님도 아직은 초기라고 했으니 수술만 잘 되면 다시 원래의 행복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날은 저도 남편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저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걱정과 불안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동행한 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보다는 조금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정 이후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용하거나 피해야 하는 약물 등 수술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은 따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일단 저희 수술 전문팀들은 환자분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술은 대략 수시간이 걸리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분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죠. 해당 병원은 미국에서도 능력 있는 의사들이 많이 계신 곳이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도무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건강은 타고났다고 자처했던 저였기에 병원 자체를 올 일이 그리 많지 않았죠. 저는 병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소보다 심박수가 2배는 더 올라간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은 아닐까? 원래 암이라는 질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들을 지속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했어. 혹시 건강함을 너무 자신하고 몸을 혹사시켰던 게 원인이 된 건 아닐까? 수술을 앞둔 저는 혼자서 자책도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다가올 암 수술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술 날짜가 임박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일이 종종 생겼죠. 곧 다가올 암 수술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일어난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해서 피로감도 점점 심해졌죠. 그런데 월경이 있어야 할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증상이 없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왜 하필 지금?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테스트기 결과로 두 줄이 떴죠. 하지만 일부 테스트기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았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이때가 후두암 수술 이틀 전인 월요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저는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2개월이라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확신이 서질 않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기뻐해야 하나? 아니면 화를 내야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고 제발. 남편과 저에게 다가온 이 축복이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축복이 맞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남편도 그런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아무 말 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제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며 마침내 저는 마음을 굳혔고 수술 날짜가 되어 암 수술을 받기로 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당장 수술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술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환자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겠다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수술을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괜한 곤란함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저는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언제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며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제가 밀어붙인 선택이었습니다. 저주에 걸린 저에게 축복처럼 다가온 아이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무사히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수술을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암 수술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선택한 시간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 위에서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남편에게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지만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뿌듯했고 남편과 저 사이에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고 있자니 절로 행복의 눈물이 흘렀죠. 남편도 제가 걱정되어서 틱틱거리긴 했지만 아이를 안은 그 표정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을 보니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세는 우리들의 행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저는 남편과 다시 암 수술을 받기로 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새롭게 했고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조이 씨, 그리고 보호자분, 수술을 연기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전하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의 암이 수술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유감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너무 미룬 탓일까요? 의사 선생님에게서 가망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의사로 수술을 미루게 된 것이니까요. 그 덕분에 사랑스런 딸아이를 낳게 된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은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딸 아이를 낳고 나니 더더욱 삶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다른 방도가 없냐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죠.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5분 뒤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절대 포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딸을 봐서라도 당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한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절대 포기만 하지 마. 가벼운 농담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알았던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표정과 어투로 저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남편이죠. 결혼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가망이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은 그리 가볍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다고 믿었고 그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넘어갔고 남편이 알아보았다는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영원한 희망의 나라가 되었죠.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었지만 전력을 다해 저의 수술을 진행해 주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다만 수술을 하기 전의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고 음식을 먹거나 삼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다는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제 목숨과 맞바꾼 후유증 치곤 엄청 별거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과 딸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한국과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우분들, 희망은 늘 우리의 근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튜브였습니다.